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7시 뉴스입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이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전하며 직권 남용으로 감사원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이 국민들의 질문에 답할 의무가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한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이 강한 불쾌감을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감사원 서면 조사 요구가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말했다고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전했습니다.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문 전 대통령이 즉시 이메일을 반송 처리했고 서면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감사원의 감사원 남용을 직권 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정치 탄압에 범국민적 저항 운동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여왔던 그 모든 소란의 최종 종착지가 문재인 전 대통령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전 정부의 정치 보복을 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민의 준엄한 질문에 답할 의무가 있다며 조사에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사건이 월북으로 규정된 과정을 조사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사실관계를 답하는 것은 의무이자 도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치 보복이라는 방패 뒤에 숨지 말고 국민들의 준엄한 질문에 그리고 유족들의 애끓는 절규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불쾌해할 만한 일은 아니라며 문 전 대통령이 겸허한 마음으로 대응하는 게 옳다고 했습니다. 감사원은 감사 수행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전직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보낸 사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오늘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정부 조직 개편안을 조만간 발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여성가족부 폐지와 보건복지부 분리 등이 개편안에 포함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는 아직 내부 조정 등이 필요해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당정은 또 심야 택신난을 해결하기 위해 택시 부재를 해제하고 심야 탄력 호출료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재유행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000명 초반까지 줄었습니다. 월요일 기준으론 지난 7월 이후 최저치인데요. 내일부터 요양병원 등에서 대면 면회가 허용되는 가운데 내년 3월쯤엔 재유행이 끝나고 실내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거란 방역당국의 첫 언급이 나왔습니다. 박희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150명입니다. 일주일 전보다는 2,004명 줄었고 월요일 기준으로는 이번 재유행의 초입이었던 지난 7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해외 유입 사례도 132명으로 전날보다 114명 줄었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가 100명대로 감소한 것은 지난 7월 이후 처음입니다. 이렇게 재유행 감소세가 확연해지면서 방역 조치 완화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요양병원과 시설 등에서도 대면 접촉 면회와 입소자 외출이 가능해집니다. 방문객은 면회 전에 자가검사 키트로 음성이 확인되면 해당 시설 입소자 등과 대면 면회를 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과 시설 등에 머무는 고령층 입소자는 4차 접종을 마친 경우 외출과 외박이 허용됩니다. 지난 4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폐지,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 등 방역 완화 조치가 이어진 가운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한 방역 당국의 첫 언급도 나왔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어제 KBS에 출연해 내년 3월쯤이면 실내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했으면 끝이 또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한 3월달 넘게 되면 사실은 유행이 거의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만 하더라도 충분히 벗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밖에 방역당국은 6차 재유행으로 무기한 연기됐던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해제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정부가 하락세인 쌀값을 회복시키기 위해 올해 수확기 쌀 45만 톤을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공공비축미 45만 톤을 따로 매입해 올해 벼 생산량의 20% 이상을 사들인다는 계획입니다. 서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늘 올해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수확기 쌀 45만 톤을 매입해 초과 생산량 이상의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작황이 평년보다 좋고 쌀 소비량 감소 추세를 고려했을 때 수급 과잉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지난 15일 기준 20kg당 4만 725원으로 1년 전보다 24.9% 하락했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조사한 1977년 이후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농식품부는 또 이와 별개로 공공비축미 45만 톤을 매입합니다. 시장 격리 물량과 합치면 총 90만 톤을 매입하는 것으로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의 23.3%에 달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산지 유통업체에 벼 매입 자금 3조 3천억 원을 지원하고 수요 조사 등을 거쳐 적절한 시기에 산물 벼 인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태풍 등에 따른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중 쌀 품위 저하를 막기 위해 농가 피해벼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2달 동안 국산과 수입산 쌀 혼합, 생산연도 혼합 등 양곡 표시제도 특별 단속을 추진하고 정부 양곡 유통 관리 실태도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재입니다. 120여 명이 희생된 인도네시아 축구장 참사. 사망자 중엔 어린이가 32명이나 포함돼 있었는데요. 이 참사와 관련해 시민들 사이에서 경찰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경기장 안에서 무리하게 진압을 해 희생을 키웠다는 겁니다. 방콕 김원장 특파원입니다. 사고 경기장 입구에는 밤새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말랑시 전체가 슬픔에 빠졌습니다. Semuanya, semua unsur yang terlibat di persepak bolaan Indonesia. Jadi saya harap dari musibah ini 사망자는 127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 중 어린이도 32명이나 됩니다. 15세 이상에게만 입장권을 판매했지만 대부분 가족과 함께 축구장을 찾았다가 피언을 당했습니다. Cuma yang saya sedih itu banyak anak kecil-kecil keluar dari VIP itu dengan mata merah, sesak nafas. 시민들 사이에선 무리한 경찰 진압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체류탄을 피하려 2개의 좁은 출입구로 내몰린 관중들이 연기 속에 넘어지고 깔리면서 희생자가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경기장 안에 경찰 병력을 둘 수는 있지만 체류탄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국제축구연맹 피파의 규정을 어긴 무리한 진압이라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경찰의 지나친 폭행 영상들도 추가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의 무리한 경기 운영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안보장관은 이날 경기를 낮에 열자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3만 8천여 명 규모의 경기장인데도 4만 2천 장의 입장권이 판매됐습니다. Khusus kepada Kapolri, saya minta melakukan investigasi dan mengusut tuntas kasus ini. 국제축구연맹은 전 세계 축구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비극이라는 입장을 냈고 영국과 스페인 등 유럽의 주요 리그에선 경기 전에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 미국 플로리다를 강타한 초강력 허리케인 이언으로 지금까지 숨진 사람만 8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생존자 수색이 진행되고 있지만 계속되는 비로 구조와 복구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를 강타한 초강력 허리케인 이언이 지나간 자리. 대형 지붕이 엿가락처럼 휘었고 물에 잠긴 고속도로는 표지판만 덩그라니 남았습니다. 며칠간 쏟아진 폭우로 강물이 범람하며 마을은 온통 물속에 잠겼고 강풍이 휩쓸고 간 자리는 부서진 잔해만 가득합니다. 위성으로 내려다본 플로리다 포트마이어스 해변은 허리케인 강타 이후 마을 자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Now I've lost everything. Everything, my life savings, everything, my tools, everything.
소방당국은 개인 보트까지 동원해 생존자 수색과 구조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리케인 이언은 열대성 폭풍으로 세력은 약해졌지만 북상하며 많은 비를 뿌리고 있어 강물 수위가 다시 오르기 시작해 구조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But we also know that we're still actively in the search and rescue phase, trying to make sure that we are accounting for everybody that was in the storm's path and that we go through every home to make sure that we don't leave anybody behind. 생존자들에겐 당장 먹을 물과 기름이 문제입니다. 주유소 앞에는 기름을 넣기 위한 차량 행렬이 끝도 없이 늘어섰고 맞은편에선 식수와 먹을 것을 받기 위한 행렬이 가득 찼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현지 시각 3일과 5일 허리케인 피해를 입은 푸에르토리코와 플로리다를 잇따라 방문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2020년부터 마약 투약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반드시 재범 방지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실형을 선고받은 투약 사범이 법원과 검찰의 실수로 이런 교육 대상에서 빠진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백인성 법조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필로폰 투약과 매매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북한 이탈주민 A씨. 1심에서 혐의가 모두 인정돼 징역 2년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재범 방지 교육 대상에선 빠졌습니다. 2년 전 법 개정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마약류 사범은 반드시 이 교육을 받아야 하고 당연히 A씨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왜 빠졌을까? 취재 결과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면서 실수로 교육 명령을 빠뜨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도 당시 교육을 받게 해달라고 따로 요청하지 않았고 항소도 포기했습니다. 이후 피고 측 상소로 이뤄진 2심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이 사실이 알려졌지만 바로잡을 순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 없이 재범 방지 교육을 명령하지 않은 원심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면서도 지금 와서 교육을 추가로 받게 한 건 상소를 한 사람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고 결국 A씨는 교육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검찰이 만약 항소를 했다면 피고인에 대해서 수강명령, 이수명령을 이제 부과하는 걸로 바뀔 수가 있었는데 확정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검찰은 법 시행 초기라 개정 내용을 실무에 반영하는 것이 부족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법원도 실수를 인정했고 비슷한 사례는 더 없다는 해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법원과 검찰 모두 실수한 담당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은 36.6%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았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얼마 전 대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건설용 골재가 떨어져 차량 10여 대가 파손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비슷한 공사장 낙하물 사고가 대구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 한 대가 공사장 옆 도로를 지나는 순간 갑자기 차량 위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나고 운전자가 놀라 소리칩니다. 지나던 아이들과 어른들도 매우 놀란 기색이 역력합니다. 15층 40여 미터 높이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작업자의 소지품이 차량 지붕 위로 떨어진 겁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공포를 느껴서 지금 트라우마를 많이 겪고 있고요. 안전에 대한 무관심,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낙하물이 발생한 곳은 초등학교와 바로 인접한 어린이 보호구역인데요. 평소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 현장 주변엔 경고문만 붙어 있을 뿐 낙하물 방지막이나 안전 펜스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앞서 지난 5월에도 대구의 또 다른 공사장 주변에서 근처에 사는 주민이 위에서 떨어진 나사못에 머리를 맞았습니다. 이 주민은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어지러움증과 구토, 불면증 증상이 시작이 됐습니다. 가급적 급한 일이 없으면 제가 사무실을 회피할 지경이 있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잇따르지만 관할 자치단체의 조치는 안전조치 계획서 제출 요구 등 형식적인 행정지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공사장 낙하물 사고가 인명피해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
공사 현장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실질적인 방지 대책 보강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신주연입니다. 태풍 흰남노 당시 경북 지역 하천 상당수는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돼 있었음에도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과 관리도 모자랄 판에 이런 하천 부지에서 자치단체의 정식 허가를 받은 식당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청도의 한 계곡 옆 하천. 강폭이 병목처럼 잘록합니다. 강폭이 좁아진 곳엔 식당들이 들어섰습니다. 축대를 쌓고 평상과 천막을 설치해 영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들어가 보니 얼마 전 태풍 때 유실된 곳이 드러납니다. 급한 대로 쌓아놓은 모래주머니들이 축대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강폭이 좁고 유속이 빨라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최근 태풍 피해로 축대가 무너져 내리기도 했습니다. 과거에는 폭우로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 일대는 지난 2015년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됐습니다. 강폭을 넓히는 공사가 진행됐지만 유독 이 구간만 제외됐습니다. 근처에서 숙박업소 등을 운영하는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8분이나 찾아갔는데 그때마다 확실한 대답은 없고 앞으로 그 물 피해가 오면은 청도 군수님이 책임을 진다고 하면서 앞서 청도군은 2017년부터 상인들에게 하천 점용 허가를 해줬습니다. 재해 위험이 있는데도 허가를 내주고 점용료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이 점용 면적이 49,000제곱미터에 이릅니다. 그때 당시 저희가 허가 조건에 대해서 좀 정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일괄 조사하고 있고요. 자연재해 위험을 인식하고도 허가 조건을 꼼꼼히 챙기지 않아 다수의 주민이 위험에 노출된 상황. 청도군은 뒤늦게 해당 지역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주현지입니다. 대규모 감세안으로 금융시장 혼란을 초래했던 영국 정부가 열흘 만에 일부 감세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쿼지 콰탱 영국 재무부 장관은 SNS를 통해 현재 45%인 소득세 최고세율을 폐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트러스 내각은 지난달 23일 소득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는 방안을 포함해 한화 72조 원 규모의 감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성장보다는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며 파운드화가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에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지난해 조부모가 1살 이하 손주에게 증여한 재산 규모가 1,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살 이하에게 넘겨진 세대 생략 증여 재산 가액은 990여억 원이었습니다. 이는 한 해 전 310여억 원보다 3배 넘게 많은 것입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비가 조금 내리고 있습니다. 밤부터는 빗줄기가 더욱 굵어지면서 중부지방에 시간당 20mm의 세찬 비가 내릴 수 있겠는데요. 비구름은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내일 아침에는 남부지방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전이면 비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그동안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은 80mm 이상 예상되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은 5에서 30mm 정도입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강원 산지와 경북 산지는 초속 25m 이상의 돌풍이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은 서울이 17도, 대구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낮부터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서울이 한낮에 19도에 머물겠고 광주 21도, 대구 24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최고 4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지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BS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